재밌는 걸 한번 해보기로 했죠.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카트라이더라든가 이런 게임들 많이 해보시죠. 네. 혹은 카트라이더 아니라도 뭐 길티 기어라든가 이런 게임들 보면 이게 길티 기어 이그젝스라든가 뭐 이런 게임들 보시면 알 텐데 카툰 렌더링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렌더링 방법, 이거 우리가 실사라고 얘기해요. 포토 리얼리스틱 실사 렌더링. 근데 그에 반해서 실사가 아닌 비실사, non photo realistic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채화처럼 렌더링 한다든가 뭐 수묵화처럼 한다든가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카툰 렌더링이죠. 카툰 렌더링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카툰 렌더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코사인 세타를 기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코사인 세타라는 게 아다시피 x는 0 to 2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얘가 부드럽게 렌더링, 포토 리얼리스틱하게 렌더링 되는 이유는 이 그래프가 곡선으로 부드럽게 꺾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곡선이 아니라 딱 층이 지게 만들 수만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요 구간은 일정한 1의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값이라고 한다라면 명암이 딱 각이 지겠죠. 자, 구글에서 카툰 렌더링을 치면요. 네, 카툰 렌더링을 치면 이미지를 볼게요. 자, 요게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겠네요. 보다시피 굉장히 부드럽게 음영이 지는 게 아니라 음영이 일정 값마다 딱딱딱 디스크리트 하게 만들어지죠. 네, 그게 바로 카툰 렌더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다시피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거 같은 경우 총 3단계로 나눠져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한 3단계로 하든지 4단계로 하든지 여러 가지 단계를 조절을 해서 렌더링을 하는 것이 바로 카툰 렌더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같은 카툰 렌더링이긴 한데 완전 단계가 아니라 경계선 부분을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하는 특별한 기법들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카툰 렌더링도 훨씬 더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일단 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의 카툰 렌더링을 한번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구획화, 디스크리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먼저 값을 잘라내기 좋은 건 소수점이 아니에요. 정수값입니다. 그쵸? 정수값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낼 수가 있겠죠. 네. 0.1, 0.1을 얘네들을 단계를 자르는 건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0부터 1 사이는 1이야. 1부터 2 사이는 2야.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잘라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C++ 걸 인테저로 캐스팅 해버리면 싹 다 잘려버리잖아요. 그런 비슷한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얘네들을 한 명암을 5단계로 4단계로 합시다. 곱하기 4를 해봅시다. 그럼 4배 커지겠죠. 네, 값이 1에서 4까지로 나눴어요. 자, 이 값들을 우리가 이제 잘라버리는 거죠. 어떻게 자를까요? 네, 인테저 하면 되나요? 이건 C++이 아니죠. 자, 재밌게도 실 혹은 플로어라는 게 있어요. 플로어는 내림이고 실은 올림이에요. 해볼까요? 특정 값을 올림으로 처리를 해라.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플로어로 처리를 해라. 내림이죠. 잘라버리는 거죠. 어떻게 돼요? 보다시피 딱딱딱 정수값으로 잘리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죠. 네, 원하는 게 나와서 C를 쓰든 플로어를 쓰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인데 제 경우는 C를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정 값들을 정수값으로 자를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값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는 0부터 1 사이의 값만을 취급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쉐이더에서 밝기값 최대 밝기값 1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다시 4로 나누면 되죠. 결과값을. 어차피 잘랐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0부터 1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잘린 값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이.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이걸 우리가 만든 코드에다 그대로 옮기면 돼. 코사인 x는 엔도테일 도트 값이었고, 곱하기 4에서 C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대로 코드에 적용을 해봅시다. 픽셀 쉐이더에서 이 값이었죠? 코사인 세타니까. 곱하기 4 했어요. 그리고 C로 잘랐어요. 다시 또 4로 나눴어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크해볼까요? 오, 뭐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죠. 근데 원치 않는 깍두기 현상이 나타났죠. 이건 왜 나타났을까요? 응? 왜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코드를 버텍스 쉐이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버텍스 쉐이더라는 건 정점 단위로 연산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다시피 이게 부드럽게 렌더링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픽셀 쉐이더에서 그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자를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내비둬요. 네, 엔도텔을 해서 내비둬요. 엔도텔을 한 다음에 넘기기만 하는 거예요. 내적한 값은. 아니면 이 값조차도 사실은 엔도텔도 저 밖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간단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자, 디퓨즈 값을 엔도텔로 해서 넘겼으니까 이 디퓨즈 값이 엔도텔이죠? 네, 여기다가 곱하기 4 그리고 seal 나누기 4 해서 실행을 하면 그쵸, 우리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툰 렌더링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카툰 렌더링 자체가 아다시피 명암의 4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사실 프로그래머는 4로 해서 끝나지만 땡치고 일단 영화 4단계를 해줄게 하고서 아트한테 얘기하면 통보하면 끝이지만, 아트 입장에서 이거 꼭 4단계로 할 필요 있을까? 나는 이 경우에는 3단계를 하고 싶어. 이런 걸 정할 수 있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값을 외부로 빼는 거죠. v tune step. 네. 그래서 여기다가 float v tune v가 아니라 f가 맞을 것 같은데, 플로트 값이니까 v는 벡터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네, f tune step이라서 tune step의 값은 기본적으로는 1로 놓을게요. 자, 4.0 대신에 이 값을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죠. 자,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tune step의 값을 우리가 올려보면, 오, 그쵸. 영향 단계를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이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상 실사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 이 단계가 적으면 적을수록 카툰 렌더링이 가까워지는 거고. 네. 자, 값을 조절하게 됐으니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컬러도 입혀보고 싶죠. 네, 컬러를 입혀봅시다. 컬러라는 거는 여기 보다시피 컬러라는 변수가 있어요. 네, 마이 컬러? 저거 그냥 씁시다. 네, 저거를 float for my color라는 변수를 가져다가 그냥 이게 최종 결과 값이거든요. 여기다가 얘를 그냥 뽑혀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냥 실행을 하시면, 자, 이제 우리가 컬러를 주는 만큼 원하는 대로 카툰 렌더링 컬러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때요? 네, 간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구현했지만 원리를 알기 때문에 간단한 거죠. 우리는 내적을 했기 때문에 명암의 단계가 내적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가져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즉 뭐냐, 우리는 노멀과 라이트가 이런 식의 세타라는
각도를 이루고 이 지점에서 밝기 값을 노멀과 라이트를 내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코사인 세타를 얻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 코드에서 내적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곱하기 4를 해서 값을 증폭시키고 나서 seal이라고 하는 올림, 내림 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값을 정수 단위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다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줄여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코드인 거죠. 내적의 값과 원하는 크기의 값, 그리고 올림, 그리고 그 값을 다시 0부터 1 사이로 줄여버린. 그리고 여기에다 최종적으로 RGBA라고 하는 컬러 값을 곱해서 최종적인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적뿐만이 아니라 올림과 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죠. 올림, 내림 이거 어디다 써? 그랬을 거예요. 수학 문제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학을 공부했지 이 수학을 어디다 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거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게임을 개발할 때, 화면상에 렌더링을 할 때, 화면상의 물체가 어떻게 빛을 받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유저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수학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지금 내적 가지고 렌더링만 처리했는데 사실은 렌더링만 쓰는 건 아닙니다. 또 어디다 쓸 것 같아요? 요거죠. 요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가운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두 개가 내적해서 0도면은 90도죠. 두 개를 내적해서 음수값이면 코사인 세타의 특성상 90도를 넘어가면 음수값이죠.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 두 개가 90도가 안 되면 우리가 통상 예각이라고 하죠. 이건 둔각이라고 합니다. 예각이면 양수값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에다 쓰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면이에요. 이게 보여질 면입니다. 보여질 면의 벡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시선 벡터라고 칩시다. 여러분의 시선 벡터, 여러분의 눈이에요. 눈이, 자, 이게 보여질 면이고 이게 여러분의 시선 벡터를 나타낸다고 칩시다. 실수. 자, A라는 것에서 봤을 때 첫 번째 A라는 놈을 보게 되면 두 개의 벡터가 음수값이 나오겠죠.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지점의 면과 여러분의 시선 벡터가 90도를 넘어간다는 얘기죠. 음수값이니까. 내적을 해봤을 때 음수값이 나온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면 뒤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시선이. 벽면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면에. 그래서 C,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면과 여러분의 시선이 같은 방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90도 이내. 함시 말해서 어떤 면이 보일지 말지, 그 면을 그릴지 말지를 우리가 후면 발췌, 백페이스 컬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백페이스 컬링을 할 때 그 면과 여러분의 시선 벡터, 정확히 말하면 카메라 벡터와 내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폴리곤이 그려질지 말지, 다시 말해서 그 면의 법선 벡터랑 카메라 벡터 내적을 딱 했을 때 음수값이 나온다. 그럼 그 면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릴 필요가 없는 면에 대해서 렌더링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면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비결이에요. 백페이스 컬링이라는 건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가속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렌더링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백페이스 컬링 같은 가속화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이라는 연산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의 벡터가 코사인 세타를 이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끊임없이 응용을 해서 게임을 만드는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이 부분은 이제 확산광.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적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내적이라는 부분만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썼듯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수학적인 내용들은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네,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엔진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엔진도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능을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새로운 기능들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수학적 원리를 모르게 되면 그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쓸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엔진이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수학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열심히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게시판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